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위와 비가 함께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길게는 예상 강수량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요즘 열대야로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소장품들이 원주에서 전시됩니다. 어떤 작품들이 원주를 찾게 되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고요.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서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7월 1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1월부터 2028년까지 국립공원의 생태 자원과 등산로를 활용해 K-트래킹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치악산, 설악산, 오대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광정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호흡기 질환자에게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1억여 원을 들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 150대와 마스크 6천여 장을 지원합니다. 또 발전소나 시멘트 생산 공장에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등 2곳에는 미세먼지 방진망을 설치합니다. 재원은 발전소와 시멘트 생산 기업이 기부한 돈으로 충당합니다. 강원도가 자유무역협정 FTA 발효로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 농가에게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염소 사육 농가는 지자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염소 한 마리에 6만 350원인데요. 염소 사육 규모에 따라 농어비는 3,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영월군이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마을에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대상지는 영월군 남면 3곳, 한반도면 2곳, 상동읍 2곳 등 12개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영월군은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 농촌 마을에 과속방지턱을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들이 원주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캔버스 속 동물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서 기후위기와 동물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박혜순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전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자, 국립현대미술관이야 많은 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공간이지만 이 미술은행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번 전시가 원주에서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미술작품을 엄선해서 소집한 뒤에 전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나 지역의 문화 공간에 대여하고 전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는 지금 시립미술관을 건립 중에 있잖아요. 예, 예. 미술관이 개관을 하면 좋은 작품을 많이 전시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미리 시민들에게 현대 미술 작품을 직접 감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술은행이 추진하는 소장품 전시 지원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바로 선정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미술과 은행이라는 단어가 사실 잘 어울릴 수 있는 단어로 보기는 어려운데 색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번 전시는 지난주 금요일인 7월 10일부터 다음 달 8월 18일까지 원주 아트 갤러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시 제목은 캠퍼스 속 동물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름방학을 앞둔 어린이 친구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아주 친근한 주제로 꾸며졌거든요. 예. 바로 동물을 통해서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지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회화부터 조각, 미디어 아트까지 작품 속을 가득 채운 다양하고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작품 속 동물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긍정의 에너지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로 인해 아파하는 지구와 동물들의 간절한 경고입니다. 단순한 작품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동물 친구들의 숨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함께 알아보는 유익하고 교육적인 전시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긍정의 에너지와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자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전시 제목이 캔버스 속 동물들이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과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전시에서는 동물을 각각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한 현대미술 걸작 총 9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장르가 아주 다양해서 지루할 틈이 없으실 텐데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만 살짝 소개해 드릴까요? 예. 네. 우선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첫 번째 동물이 있어요. 바로 이근세 작가님의 수면 양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보통 양을 세잖아요. 예.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렇게요. 네. 예, 그래서 이 작품은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에 잠긴 우리의 모습을 친근한 양의 형태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네. 시멘트와 철로 만들어졌고요. 겉보기엔 아주 씩씩해 보이지만 재밌게도 속은 좀 텅 비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씩씩하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지친 현대인들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과 귀를 사로잡는 아주 흥미로운 미디어 아트 작품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예. 배윤한 작가님의 취득되는 빙하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제목도 너무 재밌죠? 네. 네. 예, 이 작품은 지구가 녹아내리는 아픈 소리가 사실은 신들이 치득치득 웃는 소리가 아닐까라는 작가님의 아주 기발하고 엉뚱한 상상력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품 속 북극곰의 모습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변화가 결국은 모두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무거운 경고를 던지기보다는 북극곰의 몸짓을 통해서 지금 당장 지구를 구해야 한다라는 소중한 신호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외에도 캔버스 밖으로 바로 튀어나올 것 같은 김수강 작가의 배고픈 악어, 그리고 브론즈의 반짝이는 니켈을 녹음해 신비로운 느낌의 대지를 표현한 금준기 작가의 느슨한 충돌 등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다채롭고 재미있는 작품들이 가득하니까요.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포스터를 봤는데 그냥 뭐 다채로운 동물들의 작품을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네. 우리네 삶이 반영이 된 그런 모습을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수준 높은 작품 관람과 함께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고 들었는데 이 상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이들이 오감으로 느끼고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전시장 안과 밖에서 5개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여러 색깔의 점토로 멋진 동물을 빚어보는 조물조물 흙 조각가 프로그램과 그리고 다양한 오브제를 캔버스에 자유롭게 붙여보는 모으고 붙이는 작가, 그리고 환경 슬로건을 새겨넣는 지구를 지키는 작가라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외 공간에서는요, 우리 원주 지역의 멸종위기 동식물을 스탬프를 활용해서 하나를 찍어보는 콕콕 도장 파나가 프로그램과 넓은 바닥에 색깔 분필로 마음껏 낙서하듯 그림을 그리는 사르르 지워지는 분필 거리 예술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 관람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밖에 체험 프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7월 한 달 동안에는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야외에서 열리는 사라지는 얼음 조각가 체험이 있습니다. 꽁꽁 얼어있는 얼음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몸으로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8월에는 아주 특별한 기획도 준비했는데요. 작품을 출품하신 작가님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작가 초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네. 8월 1일과 8일 토요일에는 이번 전시에 참여하신 배윤환 작가님, 안혜자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예. 작가님에게 그 생생한 작품 세계를 듣고 또 예술 활동을 함께 해보는 프로그램이라서 성인 그 관람객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난 10일부터 이 전시가 시작이 된 거죠. 현재까지 관람객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이 전시를 보다 의미 있게 감상하기 위한 관람 포인트도 안내해 주시죠. 네. 아이 손을 잡고 찾아주시는 부모님들과 시민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네. 예,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원주에서 좋은 현대미술 작품을 무료로 볼 수 있어서 감동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할 게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부모님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요. 네. 전시장 안에서 아이에게 그냥 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동물 표정이 어때 보여? 하고 질문을 툭 던져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미술과 친해지는 데 최고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전시장에 오시면 저희가 그 활동지 워크북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 워크북을 들고 다니면서 작품을 보면 아이들이 퀴즈를 푸는 것처럼 몰입해서 감상하니까요. 네. 예, 꼭 챙기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번 전시가 열리고 있는 또 원주 아트갤러리가 2024년도에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수상할 만큼 건축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 장소에서 열려서 더 의미가 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네. 부분 포함해서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아트갤러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특별상을 수상을 했을 만큼 건축적인 아름다움과 공간의 가치를 널리 인정받은 원주의 자랑스러운 문화 명소입니다. 네. 네. 그 건물 자체가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거대한 예술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곳에서 저희가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전시에는 그 아이들이랑 가족 단위 관람객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신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네. 모든 작품 설명문을
알기 쉬운 단어로 풀어서 쓰고 작품의 위치를 아이들의 키높이에 맞추어서 낮게 설치를 해서 어린 아이들도 아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게 준비를 했거든요. 예. 예, 아이들과 우리 시민 여러분들, 예, 우리가 지금 다음 달 8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꼭 보러 오세요. 네, 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 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 소식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시청 박혜순 문화예술과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덟 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올바른 의료와 건강 정보를 얻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아카데미가 매월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강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월간 건강 아카데미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월부터 매월 이 건강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는데 우선 어떤 취지로 시작된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강원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 원주 밝은 신협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강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의료 그리고 돌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내냐가 중요해졌는데 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학 정보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카데미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오는 12월까지 휴가철인 8월을 제외하고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6월에 열린 첫 강좌에서는 노년기 우울을 주제로 아카데미가 열리면서 주민과 조합원 등 50여 명이 참가해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 진단해보고 또 강연을 통해서 전문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강원의료복지사협 조주희 조합사업팀장에게 이 아카데미 기획 취지 들어보시죠. 월간 건강 아카데미는 지역 주민들이 건강, 의료, 돌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접하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주 밝은 신협과 함께 운영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6월부터 12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매월 한 차례 진행하고요. 6월에는 노년기 우울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었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 등 약 50명이 참여해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강원의료복지사협 밝음위원 공용훈 대표 원장님과 함께 노년기 만성질환과 질병 예방법 그리고 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 등을 알아보고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을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Q&A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제 7월에 두 번째 강좌가 준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네, 이번 달 주제는 바로 노인의 건강관리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나이가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또 심내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 중에 한 가지 이상은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때 복용하는 약도 많아지고 병원을 찾는 횟수도 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강원의료복지사협의 밝음의원 공영훈 대표원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만성질환 예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건강관리 방법을 중심적으로 짚어줄 예정인데요. 이 강의가 다 끝난 후에는 평소에 궁금했던 건강 고민이나 의료 상식을 전문가에게 직접 묻고 답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까지 마련이 돼 있어서 주민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7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원주 밝음신협 대강당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어서 강원의료복지사협 조주희 조합사업팀장에게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들어보시죠. 앞으로는 이제 병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 올바르게 걷는 방법, 노년기 통증 관리,
근력 운동 등을 다룰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마을의 돌봄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건강한 노후와 지역사회 돌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강원의료복지사역 033-744-7573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강원의료복지사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 참가비는 5,000원인데요. 강원의료복지사역 원주 밝은신협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분들은 무료입니다. 이제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이시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요. 단 신청자가 많아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강원의료복지사역은 주민들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주제로 강좌가 열릴지 기대되는데요. 아카데미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신청 방법도 소개해 주시죠. 네,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데요. 다만 회당 5,000원의 참가비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원주 밝음신협이나 강원의료복지사협 네이버 밴드에 있는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은 강원의료복지사협으로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또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병원과 약국을 현명하고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노년기 통증 관리와 근력 운동법 같은 실생활에 도움될 의학 이야기를 매월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차고 유익한 주제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된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준비에 오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병근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사업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평창군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그냥 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기초 푸드뱅크와 함께 식료품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라면과 김, 즉석밥 등 기본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주 월요일 오후 평창군 그냥 드림 사업장에서 운영되며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기본 상담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순한 식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사업인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적극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냥 드림 사업 운영 소식 들어봤고요. 이어서 평창군의 평생학습 관련 소식과 더불어서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 소식도 전해주신다고요? 네, 박민면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코바늘로 뜨는 소품 만들기 강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모두 8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손뜨개를 처음 접하는 주민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예정입니다. 취미생활은 물론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평창군 학습관 누리집에서 이달 말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또 평창군에서는 2026년 3분기 사회적 농장 지정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과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31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와 농업을 함께 실현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께서는 평창 읍사무소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관련 기관의 실시간 좀 신청 현황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군에서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에서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염소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은 오는 8월 3일까지 평창군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실제 생산과 판매 사실 등을 확인한 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전략작물, 직불금 하계 신청도 오는 2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가루, 쌀과 두류, 조사류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일까지인 FTA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 관련 내용이었고요. 자, 농업인 지원 소식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평창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평창군이 최근 군매너 SN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청결, 질서, 봉사 등 우리 주변의 좋은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인데요. 참여자 개인 SNS 계정에 해당 콘텐츠를 올린 뒤 평창군 공식 SNS 계정을 태그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평창군 캐릭터 상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인데요. 이번 캠페인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 선행과 배려를 함께 공유하면서 더욱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에 평창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 밖에도 평창읍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평창 노람들에서 즐기는 반짝 물놀이를 운영한다는 소식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통신원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안병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